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같은 수평면 위에서 같은 물체 A를 P점에서 Q점까지 옮기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근데 힘을 좀 다른 방식으로 주고 있네. 가에서는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오른쪽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고, 나에서는 F1과 F2를 같은 방향으로 주고 있다. 맞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에서도 F1이 F2보다는 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결국은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는 R자임은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힘을 F1과 F1, F2를 반대 방향으로 줄 때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줄 때 좀 더 많은 큰 힘을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가속이 잘 될 거고 P에서 Q까지 같이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거다. 자, 근데 보니까 가에서가 나에서 예상대로 2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시간이 2배 많이 걸리면 가속도는 몇 배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첫 번째 공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두 번째 공식으로. 결국은 PQ 거리 S가 동일한 가운데 시간이 2배 많이 걸렸다. 그러면 가속도는 몇 배냐? 2분의 1 AT 제곱. 초기 속도가 0인 운동을 할 때 S는 2분의 1 AT 제곱이다. 맞지? 그 S가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동일한 S를 가는데 시간이 어떤 하나가 T랑 2T 2배 걸렸다면 얘는 결국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러면 2T는 제곱하면 4배가 된다. 맞지? 그래서 가속도까지 곱했을 때 그 4배 된 게 똑같아지려면 가속도는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A랑 A 이렇게 돼야지 얘가 동일하다. 알지?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가 4배구나. 힘이 4배니까 가속도가 4배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F1과 F2를 뺐을 때 요게 가 상황이다. 맞지? 뺐을 때보다 F1과 F2를 더하면 4배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3F1은 5F2. 그래서 F1과 F2 B는 F1분의 F2는 5분의 3이다. 답은 2번. 가속도 법칙에 대한 실험이다. 뭐 오른쪽 그 A 실험대 위에 추 A를 고정한 수레. 그럼 수레 위에 추를 뭐 좀씩 싣고 있네. 자, 그래갖고 이제 A를 싣고 그렇게 이제 1N 용출 눈금 1N 결국 1N 힘으로 잡아 당겼다 이거지 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시켰다. 자, 근데 이제 A를 추를 B로 바꿨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서 등가속도 운동 시켰다. 실험하는 방법은 이동 거리를 0.1초 간격으로 매번 체크를 했다 이거지 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같은 시간 간격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나 A 추를 실었을 때 결과가 자 1번 0.1초 구간의 이동거리 위치가 아니고 구간의 이동거리네. 그러면 편하게 좋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이동거리는 요게 2cm, 그 다음에 4cm, 그 다음에 6cm 점점 일정하게 증가할 거니까 요게 지금 A추를 싣고 운동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추를 B로 바꿨을 때 얘가 1이고 2이고 3이고 가속이 잘 안 되는 모습이네. 그러면 B의 추가 좀 더 무겁겠지 뭐. 질량 크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가속도 찾아봅시다. 그러면 가속도는 자 0.1초 구간이니까 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 20cm/s. 얘는 0.1초면 4cm 갔으니까 40cm/s. 그리고 이 0.2 20cm/s랑 40cm/s 차이 사이에도 0.1초가 걸렸다. 그러면 요 속도 증가냐 플러스 20cm/s 되는데 0.1초. 얘가 2m/s 제곱이 가속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두 번째는 10cm/s, 그 다음에 20cm/s 이렇게 될 거고, 얘도 플러스 10cm/s 되는데 0.1초. 얘는 1m/s 제곱이 인 등가속도 운동한다. 가속도가 절반 됐네. 가속도가 절반이 됐다면 힘이 똑같으니까 1N으로 힘을 똑같이 하니까 질량이 2배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수레 질량이 수레 질량은 다른 말이 없네. 그럼 수레 질량도 우리 체크를 해야지. 근데 이제 2배 됐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수레 질량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추의 질량 MA 아니면 또 B로 바꿨을 때 수레 질량은 있고
추의 질량 mb 해가지고 우리가 b랑 a의 정확한 b를 알 수는 없네. 그냥 얘가 이제 질량 몇 배 됐다, 2배 됐다, 요까지만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기니 d 기억 나에서 수레의 속력은 일정하다. 수레 속력 등가속도 운동이지 일정할 수가 없죠. 틀렸다. 니은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다에서가 더 작지, 절반이었다. 맞지? 틀렸다. 그 다음 디귿 추의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b가 더 크니까 가속도가 줄어들었지. 맞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자, 3번 그림과 같이 질량 m짜리 놀이기구에 일단 힘을 주네. 3mg 힘을 줘서 놀이기구를 올려준다. 항상 어떤 물체가 연직 방향, 수평 방향이 아니라 위아래 방향으로 운동할 때는 표현해 놓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중력을 생각해 줘야 돼. 중력을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중력은 기본값으로 질량이 m짜리 얘니까 mg를 받을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 위로 얘한테 3mg라는 힘을 주고 있네. 자, 그러면 mg 밑으로 위로 3mg를 받기 때문에 얘가 받는 R자 힘은 우리가 위로 2mg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R자 힘을 구해야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가속도는 위로 가속도는 위로 가속도가 2g인 이런 운동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0에서 t초까지 이 상황을 2g 위로 2g라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러면 얘는 속도가 2g의 가속도로 t초가 지났으니까 요만큼 붙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이동거리는 위로 평균속도 2gt 정지. 그러면 평균속도 gt의 t초, gt 제곱만큼 올라갔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은 이제 3mg를 안 준대. 자, 3mg 안 주고 그렇게 될 거니까 요 질량 m은 이제 자기 무게 mg만 받겠구나. 그러면 가속도는 그냥 중력 가속도 g다 이거지. 자, 속도가 당연히 느려질 거야. 위로 2gt로 올라가고 있었어. 1초에 g씩 감소하니까 2gt가 다 감소하는데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t초가 걸리겠죠. 2t초. 그러면 t는 2t초 더 걸렸으니까 얘는 3t라는 시각이 되면 정지할 거다. 자, 거기서 추가로 내려오겠죠. 자, 추가로 내려와서 여기에 t가 됐대. 좀 차이가 심하네. 4t일 때 추가로 여기가 이제 3t, t초 더 내려왔어.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 g로 t초 더 내려왔으니까 얘는 속도가 gt 됐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이 이제 이때부터 F라는 힘을 가해줘서 얘를 속도를 느려지게 만든 다음에 정지 상태로 딱 지면에 도착하게 만든다.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어떤 속도 GT에서 얘가 속도 정지, 가속도 얼마의 가속도로 얼마 동안 가속돼서 이렇게 속도가 변해야 되냐? V 처음, V 나중. 그러면 이런 식에서는 우리가 EAS는 속도 제곱 변화량이다 하는 걸 우리가 웬만하면 사용했다 맞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가속도를 구해서 이 힘 찾고 싶은 거니까 S를 미리 구해놓자 이거지. 자, 그럼 우리는 요 S만 구하면 돼. 지금은 요거 이 GT 제곱은 구해놨다 맞죠? 그러면 T일 때랑 4T일 때 차이 요거만 더 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T에서 4T까지는 그냥 쭉 등가속도 운동 했으니까 2gt 플러스 마이너스 gt. 그러면 플러스 2gt였다가 마이너스 gt 됐어. 둘의 평균속도 2분의 1 gt. 요걸로 몇 초 갔어요? 3t초 갔다 맞죠? 그러면 2분의 3 gt 제곱. 요게 얘 길이네. 그럼 총 길이 4t 때부터 해서 지면까지 요 총 길이는 2분의 5 gt 제곱이네. 자, 그럼 우리가 쓰려고 했던 거 가속도 v제곱의 차이, gt가 0 됐으니까 제곱의 차이는 gt 제곱이다 맞지? 는 2a 우리가 모르고 s 2분의 5 gt 제곱. 오케이. 그래서 구해보니까 a는 5분의 1g.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5분의 1g구나. 자, 그러면 f가 일단은 얘가 빨라지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느려져야 돼. 그러면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5분의 1g. 그러면 질량 m짜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할 일은 합력 보고 힘주는 거 찾는 거. 자, F 받고 이게 더 크면 안 되지. 자, mg 받아서 얘는 위로 가속도가 5분의 1g 생겨야 돼. 그러면 위로 r자임을 5분의 1mg 밖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r자임이야. 그러면 힘을 더한 결과물이 저렇게 돼야 거예요. 그러면 mg 아래 방향 윗 방향 f 더해서 위로 5분의 1mg 되려면 f는 5분의 6mg다. 그래서 답은 4번. 0.2초 동안 철수, 영희가 각각 물체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철수는 물체를 민다 맞지?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야. 자, 철수가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 힘과 작용 반작용의 힘은 물체가 철수를 반대 방향으로 민다 이거지. 이거는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방향 반대 크기 같고. 마찬가지 영희가 줄을 통해서 물체를 당겨. 그러면 영희도 줄 때문에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지.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이런 힘을 받아서 물체, 철수, 영희가 운동을 하면 된다 이거지. 자, 보니까 근데 철수랑 영희는 각각 0.2초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네. 그러면 얘네들 둘은 0.2초 동안 힘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철수는 질량이 65kg이야. 근데 그래프 보니까 0.2초 만에 0.4가 붙었으니까 철수는 가속도가 2입니다. 그러면 65kg의 철수를 왼쪽으로 2m/s 제곱으로 운동시키는 힘이 철수가 밀어준 저 힘이다 이거지. 그럼 둘이 곱하면 130N. 철수는 130N으로 물체를 밀었구나. 마찬가지로 영희는 기울기가 1이네. 자, 영희는 50kg네. 50kg이면 영희가 왼쪽으로 1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한다. 그럼 영희가 잡아당기는 주는 힘은 50N이구나. 그러면 그게 물체한테 50N 작용하겠네요. 그러면 물체가 받는 총힘은 130에 50을 받았으니까 전체 180. 물체 질량은 60kg. 그러면 60kg이 전체 R자의 오른쪽으로 180N 받았으니까 물체의 가속도는 3m/s 제곱 등가속도 운동한다 되겠죠. 기억, 철수의 운동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다. 철수는 왼쪽이지 물체는 오른쪽이고. 맞다. 니은 영희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50N이다. 50N 맞네요. 이거 물체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3m/s입니다. 맞죠? 다 맞네. 답은 5번. 그림에서 보니까 A, B 질량이 2대 1이네. 근데 같은 힘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2배 큰 A가 가속도는 절반이겠다. 그러면 A 가속도는 A 두면 B 가속도는 2A 둘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문제가 거의 일단원스럽게 나와요. 자, P 기준선 P를 동시에 출발 그리고 동시에 도착 기준선 Q를.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시간이 동일하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 동일한 걸 가지고 두 가지를 쓸 수 있을 거라. 가속도 B를 아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이 똑같은데 가속도가 2배다. 속도를 2배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 하나는 속도 변화량을 x 변했다 둔 다음에 하나는 2x 변했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간 같은 거리 P에서 Q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얘네 둘은 평균 속도가 같구나. 그러면 일단에서 풀듯이 자, VA는 얘 처음 속도가 V0 있었으니까 V0에서 X만큼 증가한 놈이구나.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속도가 없었고 얘는 2X만큼 증가한 놈이다.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가 2배라서 2배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 합 평균 속도가 같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V0랑 V0 플러스 X의 합 2V0 플러스 X. B 같은 경우는 X랑 0이랑 2X니까 2X 둘이 같다. X가 2V0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묻는 게 도착할 때 속도는 그냥 끝났네. 얘가 3V0 되고 얘는 4V0 되고. 그래서 3대 4, 3분의 4네. 답은 1번. 그림은 A, B 또 질량이 1kg, 2kg. B가 질량이 2배 더 크네. 그러면 같은 힘을 받아도 가속도는 크기는 B가 A의 절반밖에 안 될 거다. 자, 그렇게 마주보면서 힘을 받고 둘이 마주보면서 운동하고 있네. 처음에 6m 근데 힘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1초일 때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속력 차이는 1m/s다. 속력 차로 시간을 정보를 줬네. 자, 그러면 A랑 B는 가속도가 A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A 가속도는 2A
B 가속도는 A로 두자. 그러면 1초 뒤거든. 그러면 1초 뒤에 어차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A는 오른쪽으로 2A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A는. 자, B의 가속도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B는 왼쪽으로 A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게 1초일 때 상황이에요. 근데 애들 둘의 속력 차이가 얼마나 안 돼? 1m/s래. 그러면 2A랑 A의 차이인 이 A가 1m/s 차이가 나게 됐다 이거죠. 아, 그러면 A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B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었구나. 1kg인 A를 2로 가속시켰으니까 아, F는 2N이구나. 그거를 받은 B도 마찬가지. B는 2kg이니까 가속도가 1m/s 제곱 왼쪽으로 생겼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6m 가는데 몇 초 후에 만나겠냐 뭐 그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 A랑 B가 각각 가속도가 2A고 A니까 항상 속도가 A가 B보다 2배 빠르다 이거지. 그러면 둘이 만난다면 A가 B보다 2배 많이 가서 동시에 만날 거다. 그러면 A가 간 거리가 4m, B가 간 거리는 2m 이래 되겠네. 그러면 A 가속도가 2였으니까 2m/s 제곱으로 4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A t 제곱이 4m. 그래서 t는 2초. 오케이, 기니 D 기억. F는 2N이다. 맞죠. 그 다음에 힘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2초가 지날 때 A와 B는 충돌한다. 2초의 충돌. 그 다음에 D가 충돌 직전 A와 B의 운동에너지 합은 18줄이다. 갑자기 운동에너지를 묻는데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하는 게 운동에너지의 정의야. 이게 D가 쓰면 안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V의 속력으로 간다면 얘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숫자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보면 2kg인 물체가 4m/s로 오른쪽으로 간다면 얘는 운동에너지가 얼마냐? 2분의 1에 질량이 2고 속력이 4니까 하면 16줄 에너지 단위는 우리가 줄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구해주면 돼. 자, 속력만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각각 가속도 2m/s 제곱이나 1m/s 제곱으로 충돌할 때 2초 걸렸어. 충돌하기까지. 그러면 1kg인 A는 4m/s가 되어 있었을 거고 2kg인 B는 2m/s가 되어 있었을 거다.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A 같은 경우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8과 4네. 그래서 12줄, 18줄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그림은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F를 작용했더니 A, B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함께. 어떤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동일하다? 가속도가 동일하다 이거지. 자, 물체마다 당연히 질량은 다를 수 있어. MA랑 MB. 두 질량이 다른 물체가 함께 운동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함께 운동한다, 어떤 두 물체가 같이 운동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자, 이 두 물체는 한 물체처럼 A가 동일한 가속도가 동일하게 같이 운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속도 곱하기 이 각각의 질량은 이 각각의 질량의 물체들이 받아야 되는 R자 힘이다. 우리 이거 배웠다 맞죠? 자, 그래서 이 R자 힘의 B는 항상 누가 결정한다? 이 질량비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량비대로 R자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전체 R자 힘이란 게 항상 문제에서 지금처럼 여기서 만약에 20N 밀어줬어. 2kg이고 얘가 3kg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힘을 이제 나눠줄 수 있냐면 A 물체는 앞에 있는 B 물체를 20N 받았기 때문에 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B가 똑같이 밀린 만큼 A한테 반작용을 주거든. 그러면 A는 이 마이너스 F 플러스 F를 주고받으면서 A가 받는 R자 힘은 20에서 F가 빠지고 오히려 B가 받는 R자 힘은 F를 받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모양새가 A는 20-F, B는 F를 받게 되는데 전체 힘은 결국 20에서 왔다. 그러면 20을 나눠 먹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 20-F랑 F는 몇 대 몇이어야 되냐? 딱 질량 비대로 2대 3이 돼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얘들 둘이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그 물체의 질량으로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나누는 거다. 맞죠? 힘과 질량 비가 같아야 가속도가 동일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2대 3으로 나누어서 A가 받아야 되는 힘은 8N, B가 받아야 되는 힘은 12N.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뒤에 있는 A가 B를 얼마로 밀어준다? 12N 밀어준다 이거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2N 받아서 8N 받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상황이 요 문제처럼 내가 뒤에서 F로 밀어줬어. A, B의 질량 B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A가 어떤 방식을 택했다. B를 전체 힘의 3분의 2F를 밀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 A가 B를 밀어준과 동시에 B도 A를 반대 방향으로 3분의 2F 밀게 만든다. 그러면 A가 얼마밖에 만들어줬다. 3분의 1F, B는 3분의 2F. 이렇게 전체 F를 나눠먹게 만들어줬네. 그럼 나눠먹는 B를 보니까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질량 B가 1대 2 물체구나. 기억.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거는 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줬어. 그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같다. 니은 A에 작용하는 I점의 크기는 3분의 1 F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의 질량은 A가 B의 절반이지 2B가 아니라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8번 그림 가는 물체 A의 12N 받은 물체가 6m/s 제곱으로 가속됐대. F는 MA. 그러면 M은 2kg이구나. 자, 다음 15N을 힘을 줬어. 자, 근데 A가 2kg인 거 우리가 밝혔고. 자, 15N 받아서 A, B 전체 질량 A랑 B를 더한 게 전체 질량이야. 이 전체 질량을 한 물체처럼 3으로 가속시키는 모습이 15N 줬을 때다 이거지. 그러면 15N으로 3m/s 제곱 가속시켰네. 전체 질량은 5kg이구나. F는 MA. 그러면 A가 2kg이라 했으니까 B는 3kg이구나. B의 질량은 3번 3kg. 오케이. 다음 9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를 함께 붙여서 벽에 대고 밀고 한 번은 벽 없이 밀고. 벽에 대고 밀면 안 움직일 거고 벽 없이 밀면 움직일 거다. 그런 거죠.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에서 F0라면 나에서는 몇 F0냐 이거지. 가에서는 안 움직이거든. 그러면 A를 F로 밀면 A가 그 힘 그대로 그냥 F 줄 거예요. B한테. 그래야지 작용 반작용을 자기가 F 받으면서 정지했을 거고. 자, B는 벽을 또 F로 밀 거예요. 그러면서 벽이 B를 F로 밀어주면서 B도 정지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A가 B에게 주는 힘은 F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다르다 이거죠. 자, 이 F를 함께 나눠 먹는다. 누구 비로? 질량 비로. 그러면 2대 1로 나눠 먹겠네. 그러면 얘들 각각은 3분의 2F 받고 3분의 1F B가 받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A가 B를 미는데 결국은 B가 받는 힘은 A가 B를 밀어주는 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 3분의 1F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B가 A를 뒤로 3분의 1F 밀어줄 거니까 결국 A가 얼마밖에 만들어준다? 3분의 2F밖에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가에서 F, 나에서 3분의 1F, 3분의 1이네. 그럼 조 기준이 F0였으니까 얘는 3분의 1 F0. 답은 1번. 1kg, 그 다음에 2kg. 이런 B, A, B. 마찬가지네. 나에서도 질량은 변화가 없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용철 저울이 실 양쪽에 달고 용철 저울이 달려있는데 그냥 이 용철 저울의 역할은 뭐라 했어요? 장력 읽어내는 놈이라 했어. 맞지? 특별하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자, 둘 다 F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 F 주는데 용철 저울의 역할, 그 용철 저울 달린 장력의 역할은 자, 가에서는 이 장력으로 누굴 잡아당기는 거야? 1kg 잡아당기는 거다. 맞죠? 전체 질량 3kg 중에서 1kg. 3분의 1F 주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요 용철 저울이 2kg 물체 B를 잡아당기는 게 지금 장력 역할이다. 맞죠? 그러면 장력은 이 전체 3kg 중에서 2kg 3분의 2 F 주는 게 장력이겠네. 요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위에 여기 있네. 가에서 뭐 용철 저울 눈금 가리키는 값이 2N이다. 가에서 용철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3분의 F였거든. 이게 2N이라 했으니까 F는 6N이다. 자, 그러면 가나다 봅시다. 두 술의 가속도는
6N 전체 힘, 전체 질량 3kg. 그러면 가속도는 2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F는 6N 맞고. 자, 나에서 용철 저울의 눈금이 가리키는 값은 나에서는 3분의 2F. 그러면 나에서도 6N이 전체 힘이니까 3분의 2 하면 4N. 4N 맞죠? 답은 가나다 5번. 자, 그 다음에 11번. F 일정한 힘 F로 똑같이 잡아당기는데 가에서는 B, 나에서는 B를 C로 바꿨네. 자, 그랬더니 C가 B의 질량의 3배래. 자, 그러면 B는 질량 M 주고 C는 질량 3M 주지.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으로 운동하는 A의 가속도의 크기. 자, A는 어쩌면 뭐 같이 움직이는 놈이라서 결국은 A 질량이 라지 M이라면, 자, 가에서는 F를 전체 질량 이걸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야. 나에서는 전체 질량이 M 플러스 3M이니까 이걸로 똑같이 F가 나누면 요게 나에서의 가속도다 이거지. 그럼 나에서 가속도의 2배가 가라 있으니까 나에서 가속도 2배 하면 가다. 근데 어차피 똑같은 힘 F도 똑같다. 그러면 이 질량을 나눠준 게 2배다. 질량이 절반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넘겨줘서 계산하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일 때보다 라지 M 플러스 3M일 때가 2배 더 크구나. 그러면 정리해보면 라지 M은 스몰 M이다. 예, 스몰 M이네. 그러면 기니 D, 기억 A의 질량은 B의 질량과 같다. 맞죠? 이은 C에 적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에 적용하는 R자임의 크기 3배이다. 어차피 전체 힘 F로 똑같아요. 나눠 먹으면 돼. 자, B는 A랑 달려있기 때문에 G랑 질량이 똑같으니까 2분의 F 먹는 게 B가 받는 R자임. 그 다음에 C에 적용하는 R자임은 전체 M, 3M, 4M 중에서 3M이니까 4분의 3F. 그러면 2분의 3배다. 3배다 있으니까 틀렸네. 다음 디귿. 가에서 7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같다. 가에서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오른쪽 당기네. 그러면 C의 역할은 이 A가 받아야 되는 힘을 주는 역할이다. 맞지? 그러면 가에서는 전체 F 절반씩 2분의 F. 나에서는 전체 F 1대3으로 나눠 가지니까 4분의 1, 4분의 1F. 그러면 크기가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각각 2kg, 1kg 두 물체 A, B를 줄로 연결했다. 자, 줄은 10N보다 더 큰 힘이 걸리면 끊어진대. 10N까지가 한계입니다. 자, 그래놓고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힘을 최대로 줄 때 이 말이지. 최대 가속도를 얻으려면 어느 쪽으로 얼마의 힘을 당겨야 되겠냐. 자, 일단은 방향도 중요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왼쪽으로 힘을 줘서 A를 당겨주면, 자, B를 당기는 만큼 장력이 필요할 거야, 그죠? 자, 근데 이 F에 A가 질량이 2kg이고 B가 질량이 1kg이라서 B가 받아야 될 만큼의 힘은 3분의 1F다 이거죠. 자, 그러면 3분의 1F만 장력이 주면 되는데 문제는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번에는 이 장력의 역할이 B를 당기는 데 필요한 힘의 역할이 아니라 이 A를 당기는 데 필요한 힘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럼 A는 전체 질량이 3분의 2거든. 그럼 내가 F를 당겨줘도 줄은 3분의 2F의 힘을 줘야 돼. 그러면 줄이 10N 넘어지면 끊어진다 했으니까 줄이 힘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작게 주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면 3분의 1만 주는 상태. 일단은 F는 왼쪽으로 줘야 되고, 자, A 왼쪽으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F가 10N 되면 끊어진다 했으니까 F는 30N까지만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A 왼쪽으로 30N.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의 크기가 각각 F, 4F인 힘을 이렇게 줬네요.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4F. 뭐 잘 묶여있다. 그럼 장력이 알아서 힘을 잘 전달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 힘 오른쪽으로 3F. 이거를 알아서 잘 나눠주고 있을 거다. 모습이 B의 속력 0에서 2초까지. 그러면 가속도 보니까 가속도가 2분의 1이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속도 2분의 1 주는 게 AB 전체 힘 3F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끊어지고 나면 B의 가속도가 1이 되네. 자, B는 끊어지고 나면 이 4F를 온전히 다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4F를 혼자 받았을 때 가속도가 B의 가속도가 1이고 3F를 A랑 같이 받으면 가속도가 그 절반인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시간 하나 세우면 되겠네.
자, 3F 가에서 처음에 3F를 전체 질량, B는 질량을 모르니까 M으로 하면 전체 질량 1 플러스 M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2분의 1. 자, 근데 이 B가 4F를 자기 혼자 받으면 가속도는 1이래. 그러면 4F가 M이네. 그럼 그거 대신에 여기 넣어주면 F는 4분의 M이니까 넣으면 4분의 3M 1 플러스 M은 2분의 1이다.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2M 플러스 2가 이거네. 그러면 M이 2kg이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기니 B의 질량 3kg이니까 틀렸고, 이은 3초일 때 A의 속력은, 자, 끊어지고 나서야 M이 2kg이면 여기 4F가 M이라 했으니까 F는 2분의 1N. 자, 그러면 A 혼자 이제 끊어지고 나면 2분의 1N 뒤로 받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음으로 2분의 1씩 줄어들 거다. 그러면 처음 요 끊어지기 전까지는 B랑 함께 가고 있었을 거니까 0에서 2초 사이의 그래프는 똑같이 A도 공유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근데 A는 이 이후에 2분의 1씩 느려지고 있으니까 얘의 끊어지고 나서 2초 동안은 2분의 1씩 이렇게 느려지겠다. 그래서 3초일 때 A의 속력은 1.5다. 3초일 때 속력은 1.5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뭐만큼 더 멀다.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상대 속도 또는 A, B가 간 거리의 차이. 자, 그러면 A도 B도 마찬가지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요 넓이로 가는 게 B고 A는 상대적으로 작다. 맞죠? 여기서 요만큼의 넓이, 요게 A다 이거지. 자, 그러면 A랑 B의 차이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요 넓이로 찾아주면 되네. 요 넓이 찾아주니까 1.5, 3대에서 4.5에 나누니까 2.25m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5라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2번 니은. 자, 14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F 일정한 힘 밑에서 위로 올려주네. 자, 그랬더니 A, B가 두 물체가 모두 2분의 1치라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케이. 전체 힘, 전체 질량, 가속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3M과 M 전체 질량이 얼마? 4M이 위로 가속도 2분의 1g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전체 질량이 이렇게 가속도 운동한대. 그래서 곱한 결과 2mg 위로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힘은 항상 R자임의 결과가 돼야 돼. 전체 입장에서 R자임. 자, 그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밑에서 F가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B의 무게, A의 무게도 고려를 해줬는데, 그러면 밑으로 전체 무게가 4mg. 자, 근데 위로 전체 힘 F. 그래서 F에서 4mg 빼서 보니까 F-4mg를 전체 위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힘이 얼마 역할을 해야 한다? 이 2mg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F가 6mg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 가 상황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은 얼마니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거 물었으니까 B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3m이네. 자, 그러면 B는 위로 가속도 2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 B도. 자, 그러면 B는 위로 2분의 3mg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2분의 3mg를 위로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얘가 받고 있는 힘은 총 두 가지가 있네요. 아래 방향으로 자기 무게 3mg, 윗 방향으로 밑에서 A가 B를 밀어주는 힘.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받아서 결과가 2분의 3mg 위로 돼야 돼. 그러면 3mg 빼서 위로 2분의 3mg가 돼야 되니까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둘이 더해서 2분의 9mg다 이거죠. 그러면 mg, 3mg 밑으로 받더라도 빼도 2분의 3mg 나눈다. 요게 지금 F가다 알겠지. 자, 나에서 보니까 F는 6mg라고 우리가 가 그림에서 구했다 맞지? 자, 그러면 6mg로 눌러줬어.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가 돼야 되냐? 안 그래도 B는 무게가 3mg가 있잖아. 그럼 B가 3mg 받으면 밑에 있는 A가 B를 3mg 떠받쳐야 B가 가만히 있거든. 근데 위에서 추가로 6mg까지 더 눌러줬어. 그러면 B가 밑으로 3mg 플러스 6mg를 받으니까 밑에 있는 A가 B를 안 움직이게 만들려면 위로 떠받쳐주는 힘이 그건 다 날려줘야 된다. 9mg.
요게 F 나다 이거지. 그래서 가와 나의 F 가와 F 나의 B는 가가 절반이네. 2번 4번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15번 물체 B와 실 P로 연결한 물체 A를 일정 힘의 크기 F 힘 줘서 장력 F로 잡아당긴다 이런 거지. 윗방향으로 등 속도 운동한다. 자, 등 속도란다. 그러면 얘들 전체 R자임이 0이어야 돼. 그러면 F가 질량 M짜리 두 개, 총 질량 2M짜리를 그냥 잘 등 속도 운동 시키네. 그러면 F는 2mg다. 자, 그럼 나에서는 똑같이 F 줬는데 이번에는 위로 가속도가 3분의 1지 생겼대. C가 다른 물체. 자, 그럼 B랑 다르게 C는 질량이 좀 작겠지 뭐. 그러니까 위로 가속도지. 자, 그러면 이 F 2mg라고 했어. 2mg 받아가지고 전체 A 전체 질량이 AC 스몰 m 플러스 라지 m으로 전체 힘을 나누면 전체 가속도 3분의 1g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럼 전체 힘은 위로 당겨주는 힘 2mg, 밑으로 무게 스몰 m과 라지 m의 g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g 날리고 정리해 보니까 2m 마이너스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은 3분의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래서 3 스몰 m 마이너스 3 라지 m은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래서 라지 m은 2분의 1m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기니 D F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힘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F는 2mg였잖아. A는 mg고 크다 맞죠? 니은 C의 질량은 2분의 1이다 맞고. 디귿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 요 AB 사이 줄의 장력. 그럼 먼저 가그림 먼저 등 속도 상황이니까 힘의 균형이 맞는 상황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의 질량 M짜리 B를 보면 밑으로 mg 위로 장력 균형이 맞다. 그러면 장력도 mg.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보면 나 상황에서는 A 질량이 2분의 1 나왔다 맞죠? 자, C도 위로 3분의 1g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 그러면 C가 받아야 되는 위쪽 방향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6분의 1 mg 받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 얘가 받는 아래 방향의 힘이 2분의 1 mg가 있고 위로 6분의 1 mg 밖에 만들어 줘야 되는 역할이 이 장력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장력은 2분의 1 mg 이겨내고 6분의 1 mg 더 줘야 되니까 3분의 2 mg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 가에서가 나에서부터 했으니까 가는 mg 나는 3분의 2 mg니까 맞네요. 답은 기니 D 5번. 16번 두 물체 A, B를 가벼운 실로 연결하여 도르래를 걸치고 물체 A를 잡고 있다 가만히 놔뒀더니 B가 떨어졌다. 자, A, B 전체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술로 묶었다. 자, 그러면 이제 A, B는 함께 한 물체로 이렇게 떨어지겠네. 자, 떨어질 때 전체 힘은 B의 무게가 전체 질량 A, B를 당기는 모습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질량이 같다 했어. 그러면 B의 무게는 mg. 그러면 전체 힘 mg로 전체 질량 2m을 가속시켰으니까 가속도는 2분의 1g, 즉 g가 10이니까 5m/s 제곱이다. 자, 0.4m 내려가서 지면에 닿을 때까지 묻네요. 기억. 두 물체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다. 맞고. 두 가속도는 같지. 니은 B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0.4m 5m/s 가속도로 세제곱. 처음에 정지, 나중 속도 V 묻네. 그러면 속도 제곱 변하자. V 제곱은 2AS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4니까 V는 2m/s다 맞죠? 자, 그 다음에 CD 물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크다. 장력이 누구 하나를 당기는 힘이 더 큰 힘이 있는 거야.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장력이란 거는 줄의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이 장력이다. 누구 하나를 더 크게 당기지 않는다. 틀렸다. 답은 가나 4번. 17번 용수철 저울이 양쪽 줄 사이에 매달려 있으면 이 저울의 역할은 그냥 장력이라 했어요. 그냥 저울 무시하고 장력을 읽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가에서 보니까 정지해 있다. 질량 m짜리 양쪽에 매달아 놨으니까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정지해 있다. 그치?
자, 그럼 나는 A를 위로 올렸네. 그러면 A의 무게는 실리지 않을 거니까 요 상태에서는 줄을 통해서 자, 장력이 전달되면서 B의 무게 mg로 전체 질량 EM을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알겠죠? 그럼 기니 D 기억 가에서 용철 저울 장력 둘 다 mg. A도 mg 받아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 B도 mg 장력 받아서 자기 중력과 같아서 안 떨어지는 상황. 장력은 mg다. 그래서 용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mg 돼야지. EMG 틀렸다.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전체 힘 나에서 B의 무게 mg 전체 질량 EM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1g. 그래서 맞고 디귿 나에서 용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나에서 장력은 물었으니까 장력은 한눈 보지 뭐. 자, A가 M으로 가속도 오른쪽으로 2분의 1g로 가속돼야 돼. 그러면 A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mg. 근데 A가 받는 힘은 장력밖에 없네. 그러면 장력이 그 2분의 1mg 역할을 하면 된다. 맞네. 답은 니디 4번.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그림가 나는 A, B를 실로 연결해서 도로를 통해서 이제 등가속 동동시키는 거네. 근데 가에서랑 나에서는 A, B 위치를 서로 바꿨네. 그러면 가에서는 B의 무게로 전체 A, B 질량을 가속하는 거고 나에서는 A 무게로 전체 질량 A, B를 가속하네. 그러면 MA, MB 전체 질량은 나에서나 가에서나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비를 이렇게 묻네요. 자, 일단은 질량은 B가 A의 4배다 줬어. B가 4M, A가 M. 자, 그러면 가 상황에서는 B를 매달았기 때문에 4mg라는 힘으로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나에서는 A를 매달았기 때문에 전체 질량 같더라도 mg의 힘으로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전체 질량 동일한데 힘이 4배니까 가에서 가속도가 4배다 이거지. 그러면 동일한 길이 L만큼 이동하는데 가속도가 가에서는 4a, 나에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a. 그러면 시간은 몇 배 차이 나냐? 그러면 2분의 1 at 제곱. 얘가 똑같이 L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 상황에서는 가에서는 가속도가 4a거든. 곱하기 t1 제곱.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속도가 a, t2 제곱. 얘들이 서로 같아야 되네. t1 제곱이 t2 제곱보다 4분의 1이네. t1이 t2보다 절반이다 이거지. 그러면 t1이 절반이니까 t1분의 t2는 2배. 답은 2번.